네, 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대선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집안 싸움의 민낯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취록 파문이 가라앉는 듯한 국민의힘은 선관위 구성을 앞두고 또 경선 룰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현안 질문 드리기 전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어요. 예. 자, 그때 얘기한 것이 시대 교체였었는데, 자, 대권 도전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21세기 선진 강국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20세기식 정치가 발목을 크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정치 끝내고 21세기 선진국 정치로 확 바꾸겠다. 뭐 예를 하나 들면. 네. 이제 20세기식 정치가 딴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친일 잔재 청산 아, 예. 이 친일 프레임, 예.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20세기의 가장 큰 과제가 우리 독립, 반일 독립이었는데 아직도 독립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는 친일이고 토착 외구고 우리를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너무 희극 아니에요? 아무튼 예. 이런 현상이 남아 있고 또 최근에도 보면 이제 언론 여기도 언론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언론 타도법인데 네.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이 어제, 이제 언론을 옥죄는 법인데 이것도 사실 20세기 운동권식 정치예요. 과거 80년대 운동권들이 예. 주로 타도 투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독재 타도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자기들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나 어떤 기관을 다 타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논쟁하지만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 타도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뜬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언론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타도한다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 독재를 하는 거죠. 하태경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현 여권이 펴는 정책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좀 미래를 보는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요. 자, 어제 계속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계신데 어제 인구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거 이거 폭력이다.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20세기 눈으로 우리 시대를 보고 있다. 그럼 21세기는 시대적 과제가 다르잖아요. 네. 20세기에는 반일 독립이나 예. 민주화나 이런 게 중심 과제였다면 이 연장선상의 정책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 과제에 집중해야 네.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예. 근데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인구가 늘어나기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현실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예. 과거에는 다산을 하는 게 하나의 그 우리의 습관이고 문화였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았고. 예.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다 가사 분담이 돼 있었어요. 밖에는 남자가 일하고 안에는 여자들이 애 키우고.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 가치가 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으로 예산을 부어도 예.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자 빼면은 출산이 안 늘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가 없는 헛발질 정책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1인 가구는 좀 죄 짓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1인 가구는 아파트 청약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는 더 빈곤해지고 더 약자가 되고 예. 그래서 제 핵심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아동 복지, 애 잘 키우는 예. 아동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애 더 태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주로 출산 네. 장려가 많이 주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 그 돈 받으려고 해서 애 낳으려고 이사를 하더라도 애 키우다 보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이사해요, 서울 쪽으로. 예. 그러니까 지방에도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인구가 느는 것이지
출산 장려금 몇 천만 원 준다고 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인구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인구도 사실 국가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하태경 의원님이 어제 공약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아동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저출산의 핵심이 예.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누가 요즘 돈 더 준다고 애 낳습니까? 어. 애 잘 키우기 위한 환경을 예. 만들어줘야 애 낳아도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주지. 그래서 정책의 핵심이 예. 아동복지다, 보육정책이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를 안 낳는다고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물론 사실 그렇죠. 예. 죄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소외시키고 있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짚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건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돈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지원하는 정책인데 너무 곡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보고 애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네. 어떻든 애를 낳으면 애 잘 키우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을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라는 예,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래서 더 행복한 국가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정책 얘기는 또 발표하실 때 저희가 관심 있는 내용 있을 한 가지 때 말해서 출산 장려금이 한 수천억이 됩니다. 예. 그걸 다 아동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환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현안도 많아서 그 현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있었던 저거 정리 발언의 대상이 누구냐? 녹취록 가지고 뭐 대표와 후보 간에 또 후보들 간에도 좀 공방이 있었는데 정리가 좀 된 겁니까? 서로 뭐 자중하고 있으니까 뭐 저도 일은 더 예.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좀 출구 없는 공방이 결과적으로 누워서 침 뱉게 된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당 나가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후보가 자기를 띄우는 건 좋지만 당을 망가뜨리면서 띄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당 아주 심각한 내분이 있는 것처럼 됐고 예.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 공개를 했는데 명확하지 않잖아요. 본인은 원래 그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정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표현이 예, 예. 있다고. 근데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아니 않은 근데 것 해석이 가지고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예. 원 후보의 정확한 워딩은 정리된다의 주어는 윤석열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예. 근데 녹취 까보니까 윤석열이 없었잖아요. 표현에는 예. 표현에는 적으라고 돼 없었는데 이제 있었잖아요. 해석이 분분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거죠. 예. 윤석열이라고 하태경 딱 의원이 찍어서 보시기에는- 말을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의 이름은 없었다는 거고 본인의 해석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또 지난번에는 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경선 준비 행사 보이콧하자고 했다. 이렇게 또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준석 대표 통화 내용을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하고 또 한 번은 윤석열 후보 예. 측 통화를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하고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보이콧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그럼 지금 원희룡 전 지사 행보를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계신 문제는 건데. 노이즈 마케팅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당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회의론이 오히려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예. 자,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원희룡 전 지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근데 이 대표하고 윤 전 총장의 사적 통화 내용이 이제 언론에 유출됐을 때는 하태경 의원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게 선택적인 잣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안 된 카더라 뉴스예요. 아, 그래요? 이 대표는 네. 자기는 그 녹음 파일을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원 후보는 녹음 파일 유출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보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본인의 일방적 예. 주장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대표가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하냐 이런 비판이 커지면서 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요 며칠 말을 극도로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이준석 대표한테 뭐 소울메이트다, 영혼의 동지다 이런 표현도 쓰셨기 때문에 친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일각의 그 지적을 좀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침묵 시위의 성격도 있는 겁니까? 저도 말 좀 아끼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조언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말 너무 예. 많다고 모든 언론과 주변에서 대표가 너무 많으면 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을 자제하니까 왜 말이 적냐라고 또 시비를 걸어요. 아니요, 시비 거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도 친하지만 말을 좀 아끼는 게 좋겠다 조언을 저도 하셨고 조언을 했어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했고 사실 예. 좀 그래서 어. 이제 원 후보가 그런 문제 제기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토론회도 취소됐잖아요. 이 대표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수습이 됐어요. 예. 수습이 된 시점에 또 새로운 분란거리를 이제 원 후보가 만들어서 예.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저도 계속 비공개적으로 이 대표한테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예. 양보를 해라라는 네. 조언을 했거든요. 예. 다 이렇게 당 걱정을 하고 좀 당에 마이너스 되지 않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막 엄청 분란을 부채질하면서 예. 당의 이미지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또 당 대선 후보와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 일부를 이렇게 텍스트화해서 전하거나 아니면 뭐 그 그러니까 여의도 그게 연구원 가짜뉴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대표가 인정 안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원지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그건 전환해서 원지사가 일부를- 거짓말을 하니까. 어. 아니 저도 있잖아요. 저도 예. 원희룡 후보랑 네. 통화를 해도 되나? 원희룡 후보랑 통화를 하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통화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럼 네.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누군가가 가짜 통화한 걸 왜곡해서 예. 자꾸 악선전을 하면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좀그 지적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계시던데 여긴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도 보면 지적을 될까요? 했죠. 지적을 하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전에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아. 한 방에 훅 가니까 그 다른 후보 캠프랑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일을 해라. 예. 그런 조언을 했고 네. 그런 조율을 수용해서 정돈되고 예. 있는 시점에 수습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 불을 지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또 한쪽의 당사자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좀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침묵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25일이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25일 비전 발표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나갈 거고요. 예. 그 윤석열 후보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야 된다고 사실 보는데 아직 확답은 없습니까? 아직 확답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안 나오면 국민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이거 논쟁하는 자리, 토론하는 자리가 예. 아니거든요. 본인의 발표만 하는 자리인데 예. 그런 자리도 안 나오면은 오히려 윤 후보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확답이 안 온 상황이고요. 25일 발표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이런 계획이고. 예, 자 지금 토론회 녹취록 두고 한 차례 이제 국민의힘 갈등이 있었는데 선관위원장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앞으로 선관위원장도 맡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도부는 아직 논의의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이 예. 잘못한 거는 토론회 한번 하자고 한 거예요. 예. 토론 아니 토론회 한번 하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 당이 그렇게 토론회를 무서워하는 정당이 네. 됐나?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서 대승적으로 예. 당의 그 좀 불협화음을 정리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네. 싶고. 근데 뭐 아무튼 그 또 한 가지는 선관위원장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심판위원장 누구 하라, 뭐 저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된다 이렇게 시비 걸지 않잖아요. 예. 후보들이 선관위원장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저급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그 후보들 입장에서 별로 관심을 그건 둘 사안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결정할 거예요. 일이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예.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선관위원장이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면 예. 그때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선수가 자꾸 시비를 거는 거는 이 저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선수 자격에 좀 의심이 예. 되는 거죠. 어쨌든 선관위원장 누군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원로들 이름도 하나둘 나오고 특히 어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언급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도움 없이 대선 치르자는 마음이 최근에 바뀌었다. 어른이라도 모셔와서 호통을 듣더라도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을 거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안 하고 싶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반대 진영이 좋아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당내 분란을 만드는 게 선관위원장으로 올 사람 마음도 안 오고 싶게 만들고 있다. 안 오고 싶게 만들고 있다. 어차피 선관위원장 될 사람은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최고위원들이 보면은 그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장일치로 합의될 수 있으려면 중립이 확실해야만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선관위원장은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도 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 될 거라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그 5.18 묘역 1년 만에 다시 방문을 했잖아요. 이제 뭔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 몸 푸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쯤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최종 네. 후보가 정해지고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모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튼 우리 당이 큰 어른이기 때문에 예. 모시려면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 아. 그래서 싸움꾼 한 사람 들어오는 식으로 이준석 대표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모시는 거라면 김종인 전 대표가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적당한 시점에 제대로 모셔야 된다. 자, 경선 룰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뭐 하자는 쪽도 있고 안 하자는 쪽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최재형 전 원장 측은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태경 의원님 포함해서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필요 없다. 자, 이런 입장인데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넣자는 쪽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홍준표, 유승민 그 두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역선택이 보인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최재형 후보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정치를 잘못 배우고 있어요. 어떤 벌써부터 면에서 말 바꾸기 그렇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2, 3주 전에 처음 예. 입당할 때 경선 룰에 대해서는 뭐든지 따르겠다라고 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젠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말 바꾸기다. 명백한 말 바꾸기죠. 예. 룰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법 다뤘던 분이 법을 1, 2주일 만에 바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저분이 저런 식의 말 바꾸기 정치하려고 정치 입문했나 의심이 네. 들 정도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 깃발을 내걸고 했으면 예. 2, 3주 전에 말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 왜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 우리 당에서는 선출직은요. 예. 민주당 지지자 표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확장성이 중요해서 좀 더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한 번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대선이고 예. 총선이건 간에 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갈등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선 주자들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이런 부분도 궁금했었는데 자, 이달 초에 갤럽 여론조사를 봤을 때요.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사이가 47%대 39%.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양자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1위 주자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12%포인트 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동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들은 정권 교체 예. 판단할 때 수권 능력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수권 능력은 당의 단합 정도도 예. 중요하게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후보들, 그런 후보들이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권 능력이 있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정권 교체 의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사퇴하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예. 그래서 노이즈를 일으키더라도 당에 도움이 되는 노이즈를 일으켜야 된다. 예. 그리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노이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제가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단합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가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이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벤처로 시작하겠다, 창당을 통해서 세교합도 고민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독자 행보하겠다고 하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또 다른 독자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디로 이제 세교합을 할지 이건 아직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안철수, 김동연 이런 분들의 독자 노선이 예. 우리 당에 저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약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처음에 중도 확장성이 네. 있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는데 예. 최근에 두 분 행태를 보면 이제 강성 보수 노선이에요. 저보다 더 강성 보수 노선이에요. 그러면은 김동연, 안철수 같은 제3 세력한테 지지율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예.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을지 여기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깥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약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긍정적 작용을 하는 그런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분탕질이나 하고 강성 보수 노선 가서 스스로 고립되고 좁아지는 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약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좀 나중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도 확장으로 가면 그분들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분인 하태경 의원님과 함께 국민의힘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질문 드려보고 답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